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1번 문제 가장 빠른 버스 노선 구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제한은 1초, 난이도는 골드 4, 백준 온라인 저지에서는 11404번입니다. 문제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N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출발해 다른 도시로 도착하는 M개의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이 있다고 하네요. 모든 도시의 쌍에 관하여서 A에서 B로 가는데 필요한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 줄이잖아요. 근데 이 세 줄을 저희가 조금만 천천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걸 써야겠다 감이 와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한 도시에서 출발해 다른 도시로 도착하는 버스가 있고 이 버스에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를 출발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가 있대요. 그리고 이 버스는 또 비용이 있다고 했어요. 비용.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 딱 감이 오시나요? 약간 도시가 노드이고 버스가 가는 비용이 가중치인 이런 어떤 그래프의 느낌이 오시죠? 이걸로 약간 요거는 약간 그래프 쪽 문제인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도시의 쌍에 관하여라고 했어요. 모든 도시. 뭐예요? 보통 출발 도시, 뭐 도착 도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도시에 대해서 하라고 했어요. 모든 도시.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단서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단서가 뭐냐면 사실은 N개의 도시가 있다고 할 때 100밖에 안 나왔어요. 도시가 100개예요, 최대. 여러분, 보통 저희 그래프 해보면 노드가 10,000개인 경우도 있고 1,000개의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얘는 100이래요, 100. 굉장히 작아요. 이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도시의 쌍의 최소값, 이게 뭐예요, 결국? 최단거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의 가중세 값이 버스의 비용이니까. 그러면 모든 도시의 쌍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저희가 뭐라고 배웠죠? 플로이드 워셔이죠. 그쵸? 플로이드 워셜인데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다시 한번 쓸게요. 어떤 알고리즘이라 했죠? 플로이드 워셜. 이게 뭐였죠? 모든 도시의 모든 도시가 아니죠, 여기는. 그래프로 봤을 때는 모든 노드 간 최단 거리를 찾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도시의 쌍 여기 있죠. 그 다음 비용의 최소값 최단 거리. 딱 요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플루이드 워셜의 시간 복잡도는 노드가 V개라고 했을 때 V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n으로 줬죠. n이 100이에요. n이 100이기 때문에 이 플루이드 워셔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제한 시간 1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00만 돼도 플루이드 워셔를 못 푸는 거예요. 1000 되면은 1000에 세제곱하면 몇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1초가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100 세제곱하면 몇이에요? 1억 안 되죠? 굉장히 낮은 숫자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이 n이 100개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 그래프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는 거, 모든 도시의 쌍을 구해야 된다는 거, 최단 거리, 즉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걸로 우리는 약간 플로이드 워셔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요 세 줄만 가지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저희가 이미 어떤 알고리즘 써야 될지 대충 알게 됐으니까 밑에 입력은 제가 편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도시의 개수, 두 번째 줄에는 버스의 개수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n 플러스 두 번째 줄까지 다음과 같은 버스 정보가 주어진대요. 뭐 예를 들면은 버스의 시작 도시, 그리고 도착 도시, 그리고 한 번 타는데 필요한 비용 C. 이게 사실은 여기서 한 번 더 세기를 바꿔주죠. 요 말이 사실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래프 할 때 주어지는 주로 인풋이에요. 주로 입력값이에요. 시작, 종료, 가중치. 시작 노드, 도착 노드, 가중치. 보통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이렇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요걸로 다시 한번 이거 그래프 문제 맞구나 이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가 같은 경우는 없대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뭐 10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10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래요. 그리고 여기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를 연결하는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여기까지 읽어봤어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돼요? 출력은 n개의 줄을 출력을 하는데 i번째 출력하는 제번째 숫자는 도시 i에서 j로 가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만약 i에서 j로 갈 수 없을 때는 그 자리에 0을 출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딱 보면 요거 뭐예요? 2차원 행렬이죠. 저희 이거 플로이드 워셜 돌리면 결과가 이렇게 2차원으로 주어져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줄에 도시 i에서 j로 가는 거죠. i, j 이렇게 돼서 여기 값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전형적인 플로이드 워셔를 돌려서 결과값 그대로 출력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지 여기서 뭐예요? 갈 수 없을 때 0을 출력하라는 거는 무한대로 나온 결과값은 0으로 출력해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문제 푸는 건 쉽습니다. 문제 한번 퀵하게 풀어볼게요. 문제 분석은 앞에서 이미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퀵하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모든 도시쌍과 관련된 최소값을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작점 지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노드와 관련된 최소 공률을 구하는 알고리즘 바로 뭐예요, 여러분?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에서 쐐기를 박는 게 도시의 최대 개수가 100개로 매우 작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저희가 핵심 이론에 배운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문제 그대로 녹여서 구현할 수 있나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버스 비용 정보를 인접 행렬에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바로 초기화예요. 초기화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진 모두 다 무한대로 해주고 아까 전에 뭐였어요?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가 똑같은 경우가 없다고 했죠. 시작 도시와 도착 도시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도시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요. 버스를 안 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선 정보가 왔을 때 이렇게 버스 비용이 있을 때 채워주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채워졌어요? 예를 들면 자 위에 한번 봐볼게요. 인풋 중에 3에서 5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세 번째 도시에서 다섯 번째 도시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비용이 10이 걸려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3에서 여기 3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3에서 다섯 번째로 3에서 다른 걸로 할게요. 3에서 다섯 번째로 가는 데가 여기가 10이 나와야 되는 10으로 업데이트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가 왜 1이에요, 여러분? 노선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위에 보면은 3에서 5로 가는 게 1일짜리가 나온 거예요, 먼저. 요 부분. 요 부분 있네, 앞에 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는데 우리는 최단 비용을 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같은 경로가 나왔을 때는 최단이 있는 애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요거가 기존 플로이드 워셜에서 초기화할 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저희 주의해야죠. 다시 한번 요 부분 주의하자. 요 부분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 개 나왔을 때 죄송해요. 여러 개 나왔을 때 나오면 최소값으로 저장을 해. 여러 개 나오면 최소값으로 저장을 하는 뜻이죠. 여러 개 있을 땐 최소값 저장. 이 뜻이죠. 요걸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이 아니라 1로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클리어하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줍니다. 간선 정보를 인접 행렬에 쭉쭉쭉 넣어주는데 이미 인접 행렬에 자기보다 더 작은 값이 있으면 업데이트 안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플로이드 워셔를 쭉 돌려주면 돼요. 플로이드 워셔 3중 포문 이용해가지고 점화식 활용한 3중 포문으로
모든 중간 경로를 탐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디스턴스 값보다 어떤 중간 경로를 거친 값이 더 작으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리스트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최단거리 리스트를 이렇게 삼중포문 돌리면 바로 구해져요. 그럼 이때 그냥 단순 출력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인접행렬을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줘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접행렬 자체가 왜냐면 모든 쌍의 경로를 나타내는 정답 리스트예요. 플루이드 워셔에서. 그쵸? 그래서 정답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되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두 도시가 도달하지 못할 때, 즉 무한대일 때만 0으로 출력하고 아닐 때만 리스트의 값으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희 바로 슈도코드 가지고 한번 퀵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개발 환경으로 왔는데요.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일단은 인풋 데이터가 많으니까 리드라인부터 다시 재정의를 할게요. 인풋을 먼저 재정의를 할게요. 인풋을 system stdin.readline 이렇게 재정의 해주고요. n을 먼저 받을게요. 도시개수 먼저 받아야겠죠? 인풋 이렇게 해서 도시개수 받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노선 버스 비용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줄이 위에 인풋에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거 5, 14 두 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이렇게 쭉쭉 들어오는 거 데이터 받아야겠죠. 이게 시작, 종료, 비용 이렇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디스턴스 일단 받을 건데 처음에는 충분히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저희 초기화할 때 일단은 무한대를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디스턴스라는 애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먼저 이렇게 할게요. in range n 플러스 n이면 n 플러스 1만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부터 해야 되니까 n만큼 표현하려면 n 플러스 1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포문을 돌려볼게요. for j in range 역시 n 플러스. 근데 여기서 초기화를 뭘로 할 거냐? 초기화를 뭘로 할지 봐야 되는데 뭐냐면 맥스 충분히 큰 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큰 수로 초기화된 2차원 배열을 2차원 리스트 정확하게 말하면 2차원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디스턴스를 일단 2차원 배열로 초기화를 2차원 리스트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의 도시까지 가는 거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 부분 제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0번째, 아까 전에 0번째는 이제 안 쓰기로 했잖아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부터 n까지 가는 거죠. n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 자기 자신의 도시는 0으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넣어줘야겠죠? 데이터 넣는 부분 해볼게요, 일단. in range. 아까 노선 개수가 m개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해서 m개를 받을 거예요. 받을 때 어떻게 받냐? SEV 이렇게 받을게요. 시작, 도착, 버스 비용 이렇게 받겠습니다. int input 스플릿 해주고요. 그래서 봤는데 if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distance SE는 V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근데 if문 하나 써줘야 돼요. 뭐였죠? 노선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만 받아야 돼요? 새롭게 받은 V 값이 지금 현재 있는 애보다 작을 때만 얘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가로로 해줬지. 작을 때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해서 이 부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얘를 받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플로이드 워셔를 그냥 구현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 수행. 어떻게 그랬어요? 저희 폼을 3개 만들어주기로 했죠. 포. 가장 바깥이 뭐였어요? K였죠. 인 레인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 가는 거죠. 여기 K가 뭐예요? K 값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IJ로. 이렇게. 그냥 시작 종료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썼던 점화식. 뭐예요? 만약 현재 있는 거리 IJ의 값보다 중간 경로 로 가는데 K를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 K, I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J로 이렇게 거쳐가는 값이 더 작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업데이트 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 if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 이게 플루이드 워셜 알고리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플루이드 워셜 알고리즘 요만큼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출력만 하면 돼요. 출력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디스턴스 배열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0번째 인덱스는 버렸으니까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겠죠? 근데 요거 당연히 이중 2차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J 쓸게요. 이렇게 해서 탐색을 할게요. 탐색을 할 건데 여기에서 if 어떻게 그랬어요 저희가? 디스턴스 ij가 sys.maxsize인 경우는 프린트 뭘 하기로 했죠? 0을 하기로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 칸을 떼어줘요. 실제로 출력을 보면 여러분 한 칸씩 떼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한 칸씩 떼어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요. 그리고 else 아닌 경우는 어떻게 그랬어요? 프린트 디스턴스를 그냥 출력해 주기로 했죠. 디스턴스의 값을 출력해 줄 거예요. 해주고 여기도 한 칸 띄는 거 한 칸 떠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포문이 끝나면 요 포문이 끝났다는 거는 뭐예요? 한 줄이 끝났다는 거니까 한 칸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여기서 프린트 한번 찍어줄게요. 한 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한번 실제로 되나 봐볼게요. 얘를 실제로 돌려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넣었을 때면 정답이 올려보면 샘플 값이랑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이러면 잘 풀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대각선이 여기는 갈 수 없으면 0을 찍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자기 자신인데 왜 여기 무한대가 찍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 코드에서 여기에 걸려서 이 무한대여서 이게 찍힌 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비용 자체가 0이어서 여기가 찍혔는데 그냥 0으로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